저 집 며느리 정말 사람이 아니야.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된 건 그날부터였다. 부유한 동네, 고급 아파트 단지. 그 안에서 유독 한 노인이 매일 아침 낡은 가방을 메고 버스를 탔다. 목적지는 동네 복지관 무료급식소. 박 박 사장님 사장님 아니세요? 아니세요? 왜 여기 오세요? 왜 여기 오세요? 배고파서 왔습니다. 급식소 봉사자가 깜짝 놀라 박 사장님 물었지만 아니세요? 왜 박 여기 사장은 오세요? 그저 씁쓸하게 배고파서 웃으며 왔습니다. 자리에 앉았다. 박 배고파서 사장님 아니세요? 왔습니다. 왜 여기 오세요? 70대 중반의 배고파서 박 왔습니다. 사장. 30년간 중견 박 사장님 건설사를 아니세요? 왜 운영하며 여기 오세요? 이 동네에서 배고파서 손꼽히는 왔습니다. 부자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박 사장님 그런 아니세요? 그가 왜 여기 오세요? 무료급식소에 나타났다는 배고파서 소문은 왔습니다. 삽시간에 퍼졌다. 박 아들이 사장님 그렇게 아니세요? 잘 왜 여기 나간다며? 오세요? 며느리가 배고파서 얼마나 왔습니다. 독한 거야. 돈 많은 집에서 왜 시아버지를 여기 저렇게 오세요? 내버려 두다니. 배고파서 왔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을 향한 비난은 거세졌다. 하지만 정작 수진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시아버지가 나갈 때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줄 뿐이었다. 수진아, 내가 정말 이럴 거야? 동네에서 뭘 하는지 몰라. 친정 어머니마저 따졌지만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 사장이 급식소에서 쓰러졌다. 119가 출동했고 병원으로 실려간 박 사장의 호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발견됐다. 그 안에는 며느리 수진의 이름과 그녀가 알면 안 되는 비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도대체 이 일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소문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시작됐다. 박 사장님이 요즘 매일 복지관 쪽으로 가시던데요. 복지관이요? 거기 무료급식소 있잖아요. 경비원들의 대화가 입주민 카페에 올라갔고 댓글은 순식간에 100개를 넘겼다. 저희 아버지도 그 나이인데 상상도 못하겠네요. 아들 사업 잘 된다고 자랑하더니만 며느리가 얼마나 박하게 구는 거예요? 수지는 그날도 출근길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제 며느리잖아. 시아버지 급식소 보내는. 수지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다. 수진이 시아버지를 급식소로 보내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였다. 그때 박 사장은 건강했다. 회사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여유로운 노년을 보내던 시기였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사장이 수진을 조용히 불렀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박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걸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나만 믿어줬으면 해. 수첩 안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박민서, 1998년생.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내 딸. 수진의 손이 떨렸다. 아버님, 이게 무슨... 박 사장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젊었을 때 큰 실수를 했어. 그 아이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아이는 보육원으로 갔지. 나는 겁이 나서 찾지 못했어.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이라도 찾고 싶어. 하지만 우리 집 식구들이 알면, 특히 우리 아들이 알면 난리가 날 거야. 박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진아, 내가 도와줘. 아무도 모르게. 수진은 시아버지를 도왔다. 주말마다 옛날 보육원 자리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이미 30년 가까이 지난 일. 기록은 희미했고 아이의 행적은 묘연했다. 민서라는 아이. 기억나시는 분 없으세요? 글쎄요, 그때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수소문 끝에 한 가지 단서를 찾았다. 박민서는 18살에 보육원을 나갔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 동네 복지관 근처였다는 것. 아버님, 혹시 민서 씨가 이 근처에 있을지도 몰라요. 박 사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럼
내가 그 복지관에 가봐야겠구나. 아버님, 하지만 그러시면 사람들이 괜찮아. 내 딸을 찾는 건데 체면이 뭐가 중요하겠니? 그렇게 박 사장은 무료급식소에 다니기 시작했다. 딸을 찾기 위해서 박 사장은 매일 급식소에 갔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 홀로 사는 노인들,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젊은 여성 몇 명. 박 사장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혹시 박민서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급식소 배식을 돕는 봉사자 중 한 명이 박 사장에게 물었다. 사장님, 왜 자꾸 사람들한테 이름을 물어보세요? 아, 찾는 사람이 있어서요. 누군데요? 박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제 딸입니다. 봉사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딸이요? 사장님, 아드님은 알고 계세요? 아니, 아무도 몰라요. 오래전 일이라. 봉사자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혹시 딸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26이에요. 봉사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 나이면 혹시 동네의 비난은 점점 거세졌다. 저 며느리 양심도 없나 봐. 시아버지가 부자인데 왜 굶기는 거야? 심지어 수진의 아들 학교에까지 소문이 돌았다. 야, 너희 엄마 할아버지 굶긴데?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준호는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엄마, 할아버지, 왜 급식소 가는 거야? 우리 돈 없어? 수지는 아들을 안았다. 아니야, 준호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 나름의 이유가 있으셔. 무슨 이유? 사람들이 다 욕해.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수지는 눈물을 삼켰다. 남편 박정훈도 답답해했다. 여보, 아버지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고. 당신은 뭔가 아는 거 아니야?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와의 약속?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한. 하지만 그 침묵의 대가는 너무 컸다. 박 사장이 쓰러진 건 급식소에서 석 달째 되던 날이었다. 사장님, 사장님. 119가 출동했고 병원으로 실려갔다. 수진이 급히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말했다.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드시는 걸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은데요? 간호사가 박 사장의 소지품을 건넸다. 가방 안에는 낡은 수첩,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수진이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박 사장이 급식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김민서 마이너스 배식 봉사자. 매주 화요일. 수진의 손이 떨렸다. 아버님, 설마. 그제야 수진은 깨달았다. 박 사장이 찾던 딸 박민서는 결혼 후 성을 바꿔 김민서가 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바로 그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다. 박 사장은 이미 딸을 찾았던 것이다. 수지는 그 다음 화요일 급식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배식을 돕고 있었다. 김민서, 저기, 혹시 김민서 씨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서라는 이름으로 보육원에서 자라셨나요? 민서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아세요? 수지는 박 사장의 사진을 꺼내 보였다. 이분, 아세요? 민서는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기 자주 오시는 어르신이요. 근데 왜요? 이분이 당신 아버지예요. 민서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수지는 모든 걸 설명했다. 박 사장이 딸을 찾아 헤맨 이야기, 급식소에 다닌 진짜 이유,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민서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분이 절 쳐다보는 눈빛이 남달랐어요. 처음엔 이상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제 출생 서류를 보고 아버지 이름이 같더라고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근데 저도 말을 못 걸었어요. 그분한테 버려진 게 아니라 그분도 저를 찾고 있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먼저 말을 거는 용기가 없었다. 수지는 민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병실 문을 열자 박 사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아버님, 박 사장이 눈을 떴다. 그리고 민서를 보았다. 민서야? 민서는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다. 네. 박 사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그때 나는 겁이 많았어. 내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나는 내가 나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도망쳤어. 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너를 찾고 싶었어. 그래서 매일 그 급식소에 갔어. 혹시라도 내가 거기 있을까봐. 민서는 천천히 침대 옆에 앉았다. 저도 알았어요. 아버지가 절 쳐다보는 눈빛. 그랬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았다. 그리고 박 사장이 민서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날 저녁 박정훈이 병실에 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박 사장은 민서를 보며 말했다. 정훈아, 너한테 소개할 사람이 있어. 네. 이 아이는 내 누나야. 정훈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사장은 모든 걸 설명했다. 오래전 실수, 민서의 존재, 그리고 그동안 급식소에 다닌 이유까지. 정훈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 그럼 그동안 급식소에 누나를 찾으려고요? 그래. 정훈은 수진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응. 아버님이 부탁하셔서. 정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그동안 당신이 욕먹은 건 다 이것 때문이었구나.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훈은 민서를 보았다. 낯선 여자. 하지만 아버지의 딸. 그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정훈입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다. 김민서예요. 어색하지만 첫걸음이었다. 소문은 금방 퍼졌다. 박 사장님이 급식소 간 이유가 딸 찾으려고였대. 며느리가 알면서 입 다물고 있었대. 그럼 우리가 그동안 며느리한테 한 말들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어떤 이는 박 사장을 비난했다. 젊을 때 바람 피운 건 숨기고 며느리한테만 뒤집어 씌우고, 어떤 이는 며느리를 동정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욕먹으면서도 참았네. 하지만 수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민서와 자주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가까워졌다. 언니, 저 언니 덕분에 아버지 만났어요. 아니야, 민서야. 내 아버지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준호도 민서를 좋아했다. 이모, 다음에 또 와요. 그래, 준호야. 이모가 맛있는 거 사줄게. 박 사장은 퇴원 후에도 가끔 급식소에 갔다. 이번엔 민서와 함께. 아버지,
이제 집에서 밥 드세요. 아니야. 여기 오는 게 좋더라. 너랑 같이 올 수 있잖아. 하지만 정우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여보,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뭐가? 아버지가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것도.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아버님이 부탁하셨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나는 남이야? 나는 아들이잖아. 미안해. 정우는 머리를 흔들었다. 그리고 민서 씨,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 천천히 받아들여. 정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았어. 아버지. 그래. 다들 수군거려. 박상무 아버지 숨겨둔 딸 이때 그러면서 수지는 정훈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민서는 잘못이 없어. 그 애도 피해자야. 정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근데 시간이 좀 필요해.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민서에게도 상처가 있었다. 언니, 저 사실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수진과 민서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왜 나는 다른 애들처럼 가족이 없을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힘들었겠다. 보육원에서 나와서 혼자 살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항상 뭔가 빈 것 같았어요. 내게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막상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지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하면 돼. 아버님도 민서도 서로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해. 고마워요, 언니.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 아버지 못 만났을 거예요. 아니야. 민서가 급식소에서 봉사하지 않았으면 아버님도 널 찾지 못했을 거야. 민서는 웃었다. 우리 참 이상하게 만났죠? 응, 정말 이상하게. 박 사장이 제안했다. 우리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네. 정훈이랑 수진이랑 준호랑 그리고 민서까지. 다 같이. 수진은 걱정스러웠다. 아버님, 아직 정훈이가. 괜찮아. 밥 한 끼 먹는 게 뭐 어렵겠어. 그렇게 일요일 저녁 5명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어색한 침묵.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모, 이거 맛있어요. 먹어봐요. 민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고마워 준호야. 박 사장이 민서에게 반찬을 건넸다. 민서야, 이것도 먹어봐. 감사합니다. 정우는 묵묵히 밥을 먹었다. 하지만 가끔 민서를 쳐다봤다. 민서도 정훈을 의식했다. 수진이 분위기를 풀려 애썼다. 민서야,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제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래, 좋겠다. 안정적이네. 네, 착하기도 하고요. 박 사장이 웃었다. 민서 사위도 언젠가 만나봐야겠구나. 네. 식사가 끝날 무렵 정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서 씨. 네. 다음에 또 오세요. 민서는 눈을 크게 떴다. 네. 고맙습니다. 작은 시작이었다. 며칠 후 정훈이 민서에게 연락했다. 민서 씨, 시간 있으세요? 커피 한 잔 하고 싶은데. 민서는 놀랐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정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알아요.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는 게, 아버지가 숨긴 과거가 있다는 게 다 믿기지 않았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정우는 커피잔을 들었다 놓았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민서 씨는 잘못이 없잖아요. 오히려 민서 씨가 더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죄송해요. 제가 좀 거리를 뒀던 것 같아서.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훈이 손을 내밀었다. 이제부터는 진짜 누나 동생처럼 지내요. 천천히. 민서는 정훈의 손을 잡았다. 네, 동생.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다. 박 사장은 다시 급식소에 가기 시작했다. 아버님, 이제 안 가셔도 되는데요. 수진이 물었지만 박 사장은 웃었다. 이제는 딴 이유로 가는 거야. 무슨 이유죠? 거기서 만난 사람들. 나처럼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야. 내가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 사장은 급식소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배식을 돕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박 사장님, 요즘 밝아지셨네요. 봉사자가 말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딸 찾으셨죠? 다들 알아요. 박 사장은 웃었다. 네, 찾았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민서도 화요일마다 와서 함께 봉사했다. 아버지, 이거 나르는 거 도와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부녀는 나란히 배식을 하며 조금씩 친해졌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말했다. 저 두 사람 정말 닮았네. 응, 아버지 딸이잖아.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다. 엄마, 민서 이모는 진짜 우리 가족이야? 응, 할아버지 딸이니까 우리 가족이지. 근데 왜 지금까지 몰랐어? 수지는 준호를 안았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모를 잃어버렸었어. 그래서 이제 찾으신 거야. 잃어버렸어? 어떻게? 그건 준호가 좀 더 크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럼 이모가 불쌍하네. 그렇지? 엄마, 우리 이모 자주 집에 오면 안 돼? 이모 혼자 외로울 것 같아. 수지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 준호야. 엄마가 이모 자주 오시라고 할게. 좋아. 이모랑 게임하고 싶어. 아이는 어른보다 빨리 받아들였다. 어느 날 수진이 입주민 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동안 오해를 받아온 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동네 사람들은 놀랐다. 수진은 모든 걸 설명했다. 시아버지가 딸을 찾던 이야기, 그래서 급식소에 다닌 이유, 그리고 자신이 그 비밀을 지킨 이유까지. 글 아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동안 오해했어요. 수진 씨가 정말 대단하네요. 저였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박 사장님도 딸을 찾으셨다니 다행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도 남편한테는 말했어야지. 가족 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수지는 그 댓글들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뭐, 모두가 이해해 줄 순 없겠지. 정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여보, 고생했어. 나도 미안해. 그동안 몰라줘서. 괜찮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수지는 드디어 짐을 내려놓았다. 민서가 남편을 데리고 왔다. 아버님, 제 남편 강민호예요. 반갑습니다. 장인어른. 박 사장은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고맙네. 우리 민서 잘 보살펴줘서. 아닙니다. 제가 더 고맙죠. 민호는 3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였다. 식사 자리에서 민호가 말했다. 사실 민서가 아버님을 찾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 네, 민서가 가끔 보육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박 사장은 민서를 보았다. 민서야.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만났잖아요. 민호가 덧붙였다. 이제부터는 저희도 자주 올게요. 준호도 있고 가족이 늘어나니까 좋네요. 정훈이 민호에게 술잔을 건넸다. 매형, 한잔 하시죠. 매형이요? 네, 매형이죠. 우리 누나 남편이니까. 민호는 웃으며 잔을 받았다. 1년이 흘렀다. 민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박 사장의 집에 왔다. 아버지, 제가 갈비찜 해왔어요. 오, 그래. 고맙다. 준호는 민서를 따라다니며 제잘거렸다. 이모, 나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 우와, 진짜? 역시 우리 준호. 정훈과 민서는 이제 편하게 농담도 주고받았다. 누나, 요즘 살 좀 찐 거 아니에요? 야, 넌 대머리 되는 거 아니야?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다. 진짜 남매 같네. 박 사장은 여전히 화요일마다 급식소에 갔다. 민서와 함께. 어느 날 급식소 어르신 한 분이 물었다. 박 사장님, 따님이랑 닮았어요. 박 사장은 민서를 보며 웃었다. 그렇죠? 제 딸이니까요. 아버지. 응? 사랑해요. 박 사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사랑한다, 민서야. 잃어버렸던 30년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어느 날 박 사장이 민서에게 봉투를 건넸다. 민서야, 이게 뭐예요? 편지야. 내가 보육원에 있을 때 내가 쓴 거. 민서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다. 민서에게. 민서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서야,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아빠는 겁이 많아서 너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도망쳤어. 하지만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건강한가? 행복한가? 매일 생각했어. 미안해, 민서야. 아빠가 용기가 없어서 널 찾지 못해서 언젠가 너를 꼭 만나고 싶어. 그때 가서 이 편지를 줄 수 있다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다. 편지는 총 15통. 박 사장이 지난 20년간 쓴 것이었다. 아버지, 미안해, 민서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었어. 민서는 박 사장을 안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거면 충분해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박 사장도 민서를 꽉 안았다. 정훈이 민서에게 전화했다. 누나, 시간 있으세요? 드릴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인데? 직접 와보세요. 민서가 박 사장의 집에 갔을 때 정훈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등기예요. 누나 이름으로. 네. 제 명의로 된 아파트 하나 있는데요. 그거 누나한테 증여할게요. 민서는 깜짝 놀랐다. 안 돼요. 이렇게 큰 걸 어떻게. 괜찮아요. 누나는 그동안 가족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이제라도 우리가 채워드려야죠. 박 사장도 거들었다. 민서야, 받아.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몫이야. 민서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정말. 정훈이 웃었다. 누나,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민서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다. 수진 씨,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며느리가 정말 대단해요. 저였으면 못 참았을 거예요. 수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몇몇은 수군거렸다. 그래도 남편한테는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가족 간에 비밀이 있으면 안 되지. 수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다. 어느 날 급식소 봉사자가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정말 훌륭해요. 시아버지 도와드린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욕먹으면서도 끝까지 지킨 거. 수지는 민서를 보며 웃었다. 민서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풍성해졌어요. 저도 고마운걸요. 수지는 후회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사장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다. 아버지, 병원 가보세요.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만 어느 날 박 사장이 다시 쓰러졌다. 아버님, 병원 진단 결과는 심각했다. 말기 폐암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 그동안 아프신 거 아셨어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지. 1년 전부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민서를 찾아야 했으니까. 치료받을 시간에 딸을 찾는 게 더 중요했어. 민서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 그럼 저 때문에. 아니야, 민서야. 너 덕분에 나는 행복했어. 딸을 찾았으니까. 박 사장은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민서도 만났고 너희들도 다 잘 지내니까. 박 사장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 사장이 마지막으로 급식소에 갔다. 휠체어를 타고 민서가 밀어주며 아버지, 힘드시면 집에서 쉬세요. 아니야. 여기 와야 해. 마지막으로 급식소 사람들은 박 사장을 반겼다.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건강 좀 어떠세요? 박 사장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는 그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말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그리고 가족이 있으면 꼭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나처럼 늦지 말고. 사람들은 박 사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급식소를 나서며 민서가 물었다. 아버지, 왜 마지막이라고 하세요? 민서야, 아빠는 곧 떠날 거야. 하지만 후회 없어. 너를 찾았으니까. 민서는 울먹이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박 사장은 2주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급식소에서 만난 사람들, 동네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 민서는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장례식이 끝난 후 변호사가 유언장을 낭독했다. 민서에게 내 딸 미안하고 고맙다.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정훈에게 민서를 잘 돌봐줘라. 너희는 이제 진짜 남매다. 수진에게 고맙다. 내가 없었으면 나는 민서를 못 찾았을 거야. 그리고 준호에게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유언장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3개월 후 민서는 여전히 화요일마다 급식소에 갔다. 이제는 정훈과 수진 그리고 준호도 함께. 이모, 나도 배식 도와줄게. 그래, 준호야. 고마워. 민서는 아버지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거기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수진이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서야, 괜찮아? 네, 언니. 이제 괜찮아요. 민서는 웃었다.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게 뭔지 알아요? 뭔데? 가족이요. 아버지가 저한테 가족을 선물해 주셨어요. 수지는 민서를 안았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네, 언니. 급식소 벽에는 박 사장이 기증한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가족이 있으면 꼭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늦지 말고.
그 아래에서 민서와 가족들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박 사장이 찾던 건 딸만이 아니었다. 진짜 가족의 의미였다. 그리고 그는 그걸 찾았다.